면역력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자존감.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두 손을. 예. 나는 몰래. 나는 볼래. 나는 몰래. 나는 볼래. 크고. 예, 하트 그리면서 밝고. 건강하다. 먼저 제가 한 소절씩 읊을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 트라우마를 관찰하지 않고 트라우마를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100년을 사는 것보다 트라우마를 관찰하며 트라우마를 관찰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 우리가 정신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라 그러죠. 근데 이 육체적 상처는 사실은 금생에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정신적 상처인 트라우마는 내생까지 가져가요. 왜 그러냐? 이 우리가 이 정신, 마음은 죽어서도 가져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적 상처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관찰을 해야 돼요. 네. 나의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저도 제가 출가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제가 젊었을 때 큰 정신적 상처를 받은 일이 있어요. 정말 우리 김장우 씨처럼 공황장애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하지? 하고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 참선을 하게 되고. 근데 처음 참선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평상시에 생각나지도 않던 온갖 트라우마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들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복해 있는 거예요. 잠복해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슬슬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별게 다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한 두세 분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공개해도 됨직하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한번 우리 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 친구도 교우 관계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소위 네. 말하는 왕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덕분에 제가 학교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식이 장애가 생겼어요. 폭식증, 막 거식증 이런 거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살이 막 몇십 킬로씩 찌고 좀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더 악화가 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격이 좀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게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해서도 그게 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과 뭐 성격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뭘 당했다,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얘기 같은 걸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하기가 좀 그렇죠. 내 상처고 그러니까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 않으니까. 따돌림을 당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으시네요. 네네네. 저기 김장우 씨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 명절 트라우마 있어요. 명절 트라우마. 명절 때 저는 이제 고2 때 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와서 명절 때 항상 연습실에 혼자 있었거든요. 예. 생일 때도. 그래서 명절이 되면 되게 우울해요. 항상 연습실에 혼자 있었고 생일을 제가 안 지내요. 생일 때도 항상 혼자여서 지금 생일 잔치를 하면 우울해져서 저는 설날, 뭐 추석 이런 때가 그리고 식구들이 없어요, 집에. 그래서 명절이 오면 되게 우울해지는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어머님이 그런 트라우마 안 받는 분이 두 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처님하고 예수님. 아니, 어머님이 목사님이라서요. 또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그것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아니 무슨 트라우마냐면 어머님에 대한 트라우마. 맞습니다. 네, 지금 그게 딱 드러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도 야 이거 우리 어머니가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얘기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가족 김장훈 얘기 씨가 제일 벗어나야 될 게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 트라우마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스님. 그렇죠. 근데 왜냐면 또 엄마가 들으면 예.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맞아요. 요즘에 우리가 화해를 했잖아, 엄마. 그래서 좋은 얘기, 좋은 얘기. 그럼 이제 이런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제 일단은 알아냈잖아요. 네. 예, 관찰을 하고 이제 상태를 어느 정도 봤으면은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날 것인가 할 때 가장 이제 첫 번째 쓰는 방법이
이 상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 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육근의 무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근이라는 게 뭐냐면 6가지 뿌리다 이 소리예요. 6 육자에 뿌리 근자. 그래서 눈 따라해보세요.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6가지죠. 그게 근본적인 감각기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이제 우리가 직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읊어줘요. 예를 들어서 육근의 무더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울해하는구나. 6 뿌리가 어머니에게 종속돼 있구나. 이런 한번 말을 해보세요. 6 뿌리가 6 뿌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매여 있구나. 매여 있구나. 말끝마다 말끝마다 어머니를 의식하는구나. 의식하는구나. 네. 학생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든 게 아니고 6 뿌리가, 이 육근의 무더기가 이렇게 하면은 약간 거리가 벌어집니다. 자기 상처를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상처로만 자꾸 여기면은 나중에는 이걸 회피하거나 무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보기 위해서 제3자의 입장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이 상처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웬만큼 입어도 자생력이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금방 상처 입어요. 그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바위에 새긴 글과 같은 사람. 하나는 모래에 새긴 글과 같은 사람. 마음이. 하나는 물에 새긴 글과 같은 사람. 3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에는 글 새기자마자 없어져요. 네, 그래서 물처럼 사는 게 마음의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김갑수 씨하고 김장훈 씨하고 박용구 씨한테 내가 똑같은 욕을 해도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 달라지겠죠. 네, 여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김장훈 씨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한테 욕 안 먹으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딱 이런단 말이에요. 또 박영우 씨는 뭐 정신심리. 물. 예? 물입니다. 본인 생각엔 물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체크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스님이 공부가 얼마나 됐느냐 체크해보려면 억울한 소리를 막 해봐라, 이거야. 억울한 소리를 해야 될 때 막 뇌화부동하는 사람은 공부 전혀 안 된 사람이야. 거기에 침착하게 대응할수록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물 같은 사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면역력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자존감.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2 손을. 예. 나는 몰래. 나는 볼래. 나는 몰래. 나는 몰래 크고. 네, 하트 그리면서 밝고. 건강하다. 나는 몰래. 크고. 밝고. 건강하다. 나는 몰래. 크고. 밝고. 건강하다. 네, 이런 식으로. 좋다. 요거 해보니까 마음이 좀 밝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밝아지고 자기가 커져요. 이 말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중간에 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스스로 모션까지 하면은 더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 마인드를 갖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크게 기대하는 사람이 나를 심하게 해치더라도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크게 기대하는,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친지라든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원래 제일 큰 정신적 상처를 주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처럼 나를 오히려 해쳐. 그럼 얼마나 그 왼수 같겠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왼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스승이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 오히려 사람이 건강해져요. 저거 왼수, 저거 내가 언젠가 보복할 거야. 이러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자면서도 이제 이를 갈죠.
그러나 마음가짐이 바뀌면 이 초점에 따라서 사람의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역경이 없으면 진전이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적 상처가 왔을 때 이것을 나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게 이게 진전, 자신의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